안녕하세요. 저는 태희입니다. 김태희 씨? 죄송합니다. 저는 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희 씨, 혹시 네. 5톤 미만의 선박 중에서 조종 면허가 필요 없는 선박도 있다는 사실 네?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아무리 소형 선박을 조종하더라도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아니면 뭐 수석레저 기부 면허?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선박직원법 제2조에는 5톤 미만의 선박을 제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이나 유선, 도선, 여객선 등등의 선박은 조종 면허가 필요하지만 5톤 미만의 선박 중에는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16,446척의 선박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5톤 미만의 선박이 전체 사고 선박의 4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모두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톤 미만의 선박을 운영 중인 선장입니다. 제가 방파제에서 천천히 출항하다가 접촉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더 늦게 출발한 제가 기다려야 했다고 화를 내는 바람에 저도 관련법은 정확히 몰라서 일단 사과는 하긴 했는데 해안으로 길게 뻗어나온 육지 부분이나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에 튀어나온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할 항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뒤늦게 나온 사연자님이 좀 조심해야 했다는 상대의 의견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항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박 입출항법 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에 따르면 방파제 부근에서 항 바깥에서 항내로 들어갈 때에는 출항하는 선박을 기다렸다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 엘리베이터 탈 때 먼저 내린 사람이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경우인 거죠. 그렇다면 방파제나 인공 구조물과 같은 부두 등이 있을 때는 항로가 좀 좁아져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한 항법도 있나요? 그럼요. 부두 부근에서의 항법에는 육지 부분이나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에 튀어나온 부분이나 정박축인 선박을 오른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 쪽으로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를 왼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항행해야 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럼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그날은 배도 없고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평소에 늘 다녔던 잘 아는 길이기도 하고 날씨도 좋으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쉬려고 앞지르기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선박이 우회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만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답니다. 만약 저처럼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차선처럼 눈에 띄는 선이 없어서 종종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선로에서 다른 배를 앞질러야 할 때 알고 있어야 할 항법이 있을까요? 해상교통안전법 제78조 앞지르기 1항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내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항행하도록 앞지르기를 당하는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항해야 합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새로 선박을 구매한 초보 조종사입니다. 저만의 배가 생긴 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올려주신 다양한 영상을 보고 배우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주치는 상황에서 서로 우연쪽으로 변침해서 항행해야 한다는 걸 배우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마주치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팁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기영씨, 이렇게 선박 간에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는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럼 마주보고 설명해 드릴까요? 부담스럽네요. 예, 장난이고요. 마주치는 상황에 관해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 마주치는 상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항에는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서로 우회전해서 통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그리고 2항에는 마주치는 상황을 확인하는 팁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밤에는 마스트 등과 양쪽에 달린 현등의 불빛을 통해 확인하고 낮에는 선수와 선미가
일직선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박 간의 조우 상태가 애매하면 마주치는 상태로 판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선박 접촉 사고 사연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자동차 사고 전문 한땡철님처럼 사고 블랙박스를 보시면서 항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 영상을 찍은 선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른 한 선박이 다가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신호를 주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네요. 아이고, 이런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어때? 좀 비슷했나요? 저는 두 조종사의 책임이 5대5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초록색 배가 조금 더 과실이 큰 것 같아요. 같이 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초록색 배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빨간색 상대 선박이 이렇게 오고 있죠. 이럴 땐 초록색 선박이 미리 우회전해서 빨간색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 상대방이 오른쪽에 있을 땐 내가 먼저 우회전!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항해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는 곳이 수로가 매우 좁은 곳을 지나가더라고요. 좁은 수로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 알고 있으면 좋을 항법을 좀 알려주세요.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붙어서 항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좁은 수로에서는 선박 길이가 20m 미만의 크기가 작은 선박이나 범선, 그리고 어로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 반드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이후에 상대 선박이 동의할 때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강에서 자전거 탈 때도 지나갈게요. 맞아요. 지나가세요. 네. 그렇게 서로 경적을 울려서 서로의 위치를 인지한 후에 지나가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어요. 지나갔어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이분은 전라도에서 오신 사연자분 같은데 태희 씨. 네?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죠. 제가 또 구수하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남편의 바람대로 바다로 내려와서 쬐끈한 선박 하나를 구매해가지고 남편이랑 어업을 하는 부부입니다. 문제는 바다에 갑자기 안개가 끼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안전하게 항해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영씨, 요즘 배에는 레이더가 잘 되어 있던데 날씨가 항해에 많은 방해를 주나요? 최근에는 레이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 장비들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절대 장비를 100% 확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파도가 높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잘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4조가 있는데요. 네. 제가 너무 길어서 뭐야? 보셨죠? 너무 길고 자, 복잡한데? 제가 중요한 딱 4가지만 뽑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째,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서 운항하는 감속 운행. 둘째, 안개가 낀 상태에서는 좌회전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안개가 끼었을 때는 다른 선박에게 내 선박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무중 신호를 울려야 합니다. 넷째, 안개가 끼었을 때에는 레이더뿐만 아니라 청각을 활용하는 등 평소보다 더 훨씬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줄여서 감자무쳐 줄여봤어요. 감자무쳐만 기억해 주세요. 감자무쳐? 이해했어요. 혹시 감속 운행의 감? 좌연 변침 금지의 좌? 무중 신호의 무? 철저한 경계의 철? 그거 줄여서 혹시 감자무쳐? 아니 근데 너무 어이없긴 한데 쉽고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그쵸? 하네요. 오늘 다양한 사연과 항법을 살펴보니 조금만 더 알아보고 조급해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규칙을 알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안전한 운항을 위한 꿀팁이 진짜 많이 있으니까요. 자주 접속하셔서 항법을 공부하시고 모두 안전 운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희 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